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스패스 엑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패스 엑시스는 노드 간의 상대적 관계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엑스패스의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노드셋을 추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엑스패스 엑시스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통해서 엑스패스 엑시스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의 웹페이지는 왼쪽에 있는 HTML 코드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웹페이지를 보시면은 2개의 영화로부터 3개의 영화 대사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영화 대사는 왼쪽의 HTML 코드를 보시면은 3개의 아이노드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영화 대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저 HTML 코드에서 저 아이노드에 접근을 해서 아이노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되죠. R 환경에서 저 웹페이지를 생성을 해보고 그로부터 3개 아이노드를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HTML 코드를 텍스트 벡터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벡터를 이용을 해서 writeLines 함수를 이용해서 moviequotes란 HTML 파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moviequotes.html 파일을 브라우저로 열어보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러한 웹페이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여기 이탈릭체로 표현되어 있는 이 3개의 영어 대사를 추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영어 대사를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리 구조의 객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XM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HTML parse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해서 quotes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 quotes라는 변수는 돔 트리 구조 객체가 되죠. 그럼 저 돔 트리 구조 객체로부터 우리는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아이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아이노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HTML 노드부터 시작해서 body 노드를 거쳐갖고 2개의 div 노드를 거쳐서 각각 아래 밑에 있는 p 노드를 거쳐갖고 3개의 i노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우리가 절대 경로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express sapply 함수의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혹은 상대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죠. 바로 p 노드를 찾고 p노드 바로 밑에 있는 i노드를 찾아도 우리가 i노드 셋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3개의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i노드 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노드 셋을 성공적으로 추출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3개의 아이노드 셋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영화 대사를 다 추출하지 않고요. 지금 저의 목표는 2번째 div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대사만 추출하려고 그래요. 이 2번째 div 노드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죠. 그래서 포레스트 검프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대사만을 추출을 하고 싶은 겁니다. 러브 스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대사는 추출하지 않고 포레스트 검프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대사 2개만을 추출하고 싶은 것이 현재 그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 2번째 div에 포함되어 있는 이 2개의 아이노드만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경로를 사용해서는 저는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사용해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번째 div 노드에 포함된 이 i노드에 접근하기 위한 경로, 그러니까 절대 경로든 상대 경로든 경로는 첫 번째 div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i노드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div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 i노드를 배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엑스패스의 엑시스가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드 트리 상에서의 노드 간 상대적 위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리 구조를 보시면은 이 노드들은 현재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앞이나 뒤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서로 이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또는 앞뒤로 다른 노드와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노드 간의 상대적 위치 정보는 특정 노드를 우리가 다른 노드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트리 구조상에서의 노드 간의 상대적 위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가계도의 부모라든가 자식, 형제, 손자 간의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계도의 부모, 자식, 형제 같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드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엑스패스 엑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스패스 엑시스는 목표로 하는 노드를 현재 노드와의 상대적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패스 엑시스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은 엑스패스 엑시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그 엑시스 이름이 선택하는 범위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ancestor, child, descendant, sibling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상이라든가 자손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엑시스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드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ancestor라는 것은 현재 노드의 모든 조상 노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빨간색 노드가 현재 노드인데요. 현재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ancestor라는 이 엑시스는 현재 노드의 모든 조상 노드, 그러니까 부모 노드 혹은 부모의 부모 노드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식 노드는 child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기본 엑시스로 사용되고 있고요. 현재 노드의 모든 자식 노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식 노드의 자식 노드는 우리가 디센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의 모든 자손 노드를 선택을 할 때 이 디센던트란 엑시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ancestor나 descendant에 or self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포함을 해서 모든 조상 노드 혹은 자손 노드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위아래는 이렇게 ancestor나 그 child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양 옆에 있는 것들, 좌우 같은 경우는 preceding, following을 이용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receding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노드의 앞에 모든 노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following 같은 경우는 현재 노드의 이후의 모든 노드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은 preceding은 왼쪽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고 following은 오른쪽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HTML 코드를 보시면은 HTML 코드상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지는 않죠. HTML 코드는 위로부터 아래로 쭉 써져 있게 되는데 현재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preceding 해당하는 것은 현재 노드의 위쪽에 있는 코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재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기술한 HTML 코드의 위쪽에 있는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우리가 preced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노드를 설명하고 있는 HTML 코드의 아래쪽에 있는 HTML 코드에 포함된 노드셋을 우리가 follow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preceding, following 중에서 현재 노드의 모든 앞에 노드 혹은 뒤에 노드 중에서 같은 계층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sibling을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preceding sibling 그러면은 현재 노드의 앞쪽에 있는 노드셋인데 그 앞쪽에 있는 노드셋 중에서 이 현재 노드와 같은 계층에 있는 그러한 노드셋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following sibling은 현재 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노드셋인데 그 뒤쪽에 있는 노드셋 중에서 같은 계층에 있는 노드셋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 노드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 노드에 해당되는 것은 이 시블링을 붙여갖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엑스패스 엑시스는 마치 가계도의 부모, 자식, 형제, 손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노드의 상대적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node1 슬래시 access name 콜론 2개 node2. 이 node1과 node2가 양쪽 끝에 있고요. 가운데에
관계를 나타내는 두 노드 1과 노드 2, 두 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액시스 네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노드 1에 대해서 액시스 네임 관계를 갖는 노드 2를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액시스 네임에 ancestor가 들어가게 되면은 노드 1에 대해서 조상 관계를 갖고 있는 노드 2를 선택을 해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액시스를 이용을 해서 특정 노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예로 한번 다시 돌아가 갖고 지금 이 세 개의 아이노드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포레스트 검프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노드만을 뽑아보자는 것이 이제 새로운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럼 저걸 액세스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div 노드 밑에 있는 i노드만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이 div 노드 밑에 있는 i노드를 찾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 그 상대 관계를 통해서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두 번째 div 노드를 식별을 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div 노드를 식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div 노드하고 두 번째 div 노드가 서로 다른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div 노드와 두 번째 div 노드가 다른 점은 일단 바로 자식 노드의 h2 노드와 p 노드를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손자 노드를 보시면 손자 노드의 i 노드와 b 노드를 갖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div 노드에는 첫 번째 div 노드가 갖고 있지 않은 노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a 노드가 있죠. a 노드. 이 a 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div 노드랑 구별되는 그러한 그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div 노드는 a 노드의 조상 노드로서의 div 노드예요. 그러면 a 노드에 대해서 조상 관계를 갖고 있는 div 노드를 찾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 번째 div 노드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노드의 div 노드, a 노드의 조상 노드로서의 div 노드를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을 axis로 이용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이 전체 트리 구조상에서 a 노드를 일단 찾고요. 슬래시 두 개를 써갖고 일단 a 노드를 찾고 그 다음에 a 노드와 조상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찾기 있기 때문에 x 네임으로 ancestor를 사용을 하고 콜론 두 개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상 관계인 div 노드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div 노드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서 우리가 i 노드를 찾게 되면은 이 두 번째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 i 노드만이 식별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문서 내에서 모든 a 노드를 선택을 합니다. a 노드 사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래시 두 개의 a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노드도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 노드도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개의 a 노드가 다 후보 노드인데 그 후보 노드 가운데서 조상으로서 div를 갖고 있는 노드가 해당이 되죠. 그럼 이 두 개의 a 노드는 그런 요건을 충족을 못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노드만이 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a 노드만이 조상 노드로서 div 노드를 갖고 있죠. 그럼 그 div 노드는 유일하게 이 두 번째 div 노드로서 식별이 되고요. 그러면 그 식별된 div 노드 아래에 있는 i 노드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포레스트 검프 영화 속에는 대사만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R 코드로 이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xpath sapply 함수를 사용을 해서요. 첫 번째 인수로 우리 파싱된 객체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xpath를 선언을 해주는데 일단 a 노드를 찾고요. a 노드와 조상 관계에 있는 조상 관계는 ancestor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조상 관계 노드를 찾고 그 조상 관계 노드 중에서 div 노드를 찾게 되면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식별을 해보면은 두 번째 div 노드가 이렇게 추출이 됐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포함되어 있는 두 번째 div 노드가 추출이 됐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div 노드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그 하단에 있는 i 노드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하단의 아이노드를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div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대사만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패스 엑시스를 이용한 노드 추출 방법을 몇 가지 예를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트리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노드 트리 구조상에서 아이노드, 3개의 아이노드 상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대사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노드는 이 노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의 노드죠. 우리는 이 노드 3개를 추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써봤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3개의 노드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추출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엑스패스 엑시스를 이용을 해서 이 3개의 노드를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 3개의 노드를 우리가 선택하려 그러면은 이 3개의 노드를 특징 짓는 그런 상대적 관계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냐면은 이 3개의 노드 모두 B 노드 왼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3개의 I 노드는 모두 B 노드 왼쪽에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2개의 또 I 노드가 있는데 이 2개의 I 노드는 그렇지가 않죠. 요 3개의 I 노드만이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3개의 I 노드만이 B 노드 왼쪽에 있습니다. 자, B 노드 왼쪽에 있다는 특성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 3개의 I 노드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엑스패스 엑시스에서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일단 노드 트리 구조상에서 B 노드를 찾죠. B 노드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B 노드의 앞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preceding 이라는 엑스패스 엑시스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론 2개를 치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계를 갖고 있는 I 노드를 식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건 트리 구조상에서 B 노드를 찾고 그 B 노드와 프리스팅 관계에 있는 I 노드를 찾아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R 코드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엑스패스 s apply 함수에다가 쿼츠 인수를 지정을 하고요. 엑스패스로서 B 노드를 먼저 찾고요. B 노드와 preceding 관계에 있는 I 노드를 찾아달라. 그러면은 이 3개의 영화 대사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배우들이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노드셋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배우의 이름은 이 2개의 H2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2개의 H2 노드셋을 우리가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서는 엑스패스 엑시스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패스 엑시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드들 간의 상대적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H2 노드 옆에 있는 이 P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2 노드 옆에 있는 이 P 노드를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H2 노드를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P 노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P 노드의 앞에 선행하는 형제 노드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H2 노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엑스패스 엑시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요. 먼저 P 노드를 찾고요. P 노드 앞에 선행하는 형제 노드니까 이거는 preceding sibling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H2 노드를 우리가 식별을 하게 되면은 영화 배우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H2 노드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R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패스 s apply 함수에 파싱된 객체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패스 엑시스를 이용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P 노드를 먼저 찾고요. P 노드에 선행하는 노드들 중에서 형제 노드인 H2 노드를 식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영화배우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H2 노드를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리 구조상의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두 개의 A 노드 셋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A 노드 셋은 영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링크 노드인데요. 이 두 개의 A 노드 셋을 찾기 위해서는 이 P 노드를 좀 찾아야 되겠죠. P 노드 아래에 있는 두 개의 A 노드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P 노드 아래에 있는 A 노드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러한 P 노드 아래에 있는 A 노드가 또 있다는 거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P 노드 아래에 있는 A 노드를 찾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개의 A 노드 셋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A 노드도 같이 추출이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개의 A 노드만을 찾기 위해서는 그 상위에 있는 이 P 노드만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엑스패스 액시스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제일 왼쪽 끝에 있는 H1 노드와의 관계를 통해서 식별해 볼게요. H1 노드와 같은 그 계층상에 지금 P 노드가 있죠. 그래서 H1 노드는 P 노드와 시블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H1 노드의 오른쪽에 P 노드가 있죠. 이거는 following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1 노드와 P 노드는 following 시블링 관계에 있는 그러한 그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엑스패스 액시스를 정의해 보면은 트리 구조상에서 일단 H1 노드를 찾고요. 그런 다음에 following 시블링 관계에 있는 P 노드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P 노드가 식별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 노드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링크가 포함되는 두 개의 A 노드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R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엑스패스 애플라이 함수에 파싱된 객체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패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H1 노드와의 관계를 통해서 P 노드를 식별을 하고 그 밑에 있는 A 노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H1을 찾아야 되죠. H1을 찾고 following 시블링 관계에 있는 P 노드를 일단 찾으면 되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A 노드를 찾으면 됩니다. 먼저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개의 A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 P 노드가 식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A 노드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노드 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작업을 한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지금 P 노드를 식별하는 것은 지금 H1 노드와의 관계를 통해서 식별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I 노드가 밑에 있죠. I 노드와 P 노드의 관계를 통해서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 노드의 조상 노드로서 P 노드가 있죠. I 노드의 조상 노드로서 P 노드인 노드는 이 P 노드밖에 없어요. I 노드가 밑에 많이 있지만은 그 위에 부모 노드로서 P 노드가 있을 뿐이지 조상 노드로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P 노드만을 우리가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I 노드의 조상 노드를 찾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엑스패스로 한번 써본다 그러면 일단 I 노드를 찾고요. I 노드를 찾고 어떤 관계? ancestor 관계. ancestor 관계인 P 노드를 찾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또 P 노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A 노드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두 개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A 노드를 찾을 수가 있죠. 한번 R을 이용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엑스패스 애플라이 함수에 파싱된 객체를 지정을 하고요. 이 엑스패스 액시스를 I 노드를 찾고 그 다음에 ancestor 관계에 있는 P 노드를 찾은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 노드를 찾아달라 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똑같이 두 개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노드 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A 노드를 찾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엑스패스 액시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스패스 엑시스 쓸 때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니고요. 상대적 관계는 상하, 좌우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엑스패스 엑시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패스 엑시스는 임의의 노드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를 함께 사용한 엑스패스 엑시스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헤드노드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헤드노드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은 타이틀노드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타이틀노드와 헤드노드는 서로 페어런트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엑시스로 표현하게 되면은 일단 타이틀이라는 노드를 찾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라는 엑시스 이름을 써주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콜론 2개를 하고 노드 이름을 적어줘야 되는데 노드 이름 대신에 와일드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이틀 노드의 페어런트 노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임의의 노드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를 사용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 페어런트라는 엑시스 이름은 우리가 점점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엑스패스 정의는 동일하게 헤드란 노드를 추출을 하게 되죠. R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스패스 apply 함수에 파싱된 개체를 처음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엑스패스 엑시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타이틀 로드를 찾고요. 그 다음에 페어런트라는 엑시스 이름을 적어주고 콜론 2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일드카드를 이렇게 사용을 해도 헤드 노드를 추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 페어런트라는 엑시스 이름은 점점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한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그럼 앞서 사용했던 이 명령어를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시행하게 되면 두 개의 A 노드가 추출이 되죠. 그때 I 노드의 조상노드로서의 P 노드를 우리가 와일드카드를 대체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직바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검색 결과를 한꺼번에 우리가 출력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검색 결과 2개를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타이틀 로드의 페어런트를 찾는 이 결과와 그 다음에 2개의 아이노드를 찾는 이 결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를 통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2개의 탐색 결과를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엑스패스 엑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